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while holding down a job to keep my girl around and maybe buy me some. 네, 봉화 내성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내성천 일대 축제가 참 많이 열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취재를 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내성천 봉화에서 시작하는데 쭉 따라 내려오거든요. 따라오다 보면 확실히 경북 북부 지역이 좀 자연의 보고다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보물 같은 경상북도의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야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변해야 산다는 민선 8기 슬로건이 생각납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북도 산하기관 이야기입니다. 새로 짓거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그 주인공은 바로 인재개발원과 농업기술원, 수련원, 농업자원관리원과 기록원 그리고 도립예술단입니다. 와, 일단 바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럼요. 인재개발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다양한 공적 교육 수요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기대하고요. 또 농업기술원은 농업 테크노파크로 바꾸면서 청사를 이전하는데요. 농업 대전환을 내세우는 경상북도의 힘찬 출발이기도 하죠. 또 자연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의미로 자연 생태계와 인간이 소생하는 수련원을 영덕 구내에 건립하고 이 밖에도 경상북도 기록원, 도립예술단 등 공공건축 분야 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남을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돈에 건립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도산화 기간 얼마나 또 어디까지 변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변해야 산다. 맞습니다. 경제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동력의 중심지였던 경북이 옛 명성을 찾을 때인데요. 여기서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신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경주, 안동, 울진 세 곳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네요. 그렇죠. 경주에는 소형 모듈 원전인 SMR, 안동에는 바이오생명, 울진에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이렇게 세 곳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약 22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8만 2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역시 국가산단답게 규모가 상당한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안동시와 함께 경주시, 울진군은 모두 연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업 수요 확보에 힘쓰는 등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국토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서 빠르면 2025년 산단 조성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신규 국가산단이 우리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주와 안동, 울진 이 세 곳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이 됐는데요. 박정 기자, 네. 국가산업단지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에 따라서 국가 기관 산업 또는 이 첨단 과학 기술 산업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공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산업, 예를 들면 좀 모아놨을 때 소위 시너지가 나는 산업이 있잖아요. 또는 또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 두 가지의 국가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서 세 곳의 이제 후보지 선정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아직 좀 긴장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네. 포항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구미는 반도체 특구 이렇게 지정을 앞두고 있어서요. 곧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는 곳이 바로 국가산업단지인데요. 국가산업단지가 많을수록 지방시대가 더 가까이 다가올 텐데 네. 그 지방시대를 더 빨리 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경상북도의 김종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지방시대와 자치행정국 왠지 관련이 클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뭐 지방시대 하면 사실 자치행정은 같은 뭐 핵심이죠. 의미일 네. 수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이철우 도지사님의 그 도정 철학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 파트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직원들이 즐겁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인재를 적재적소에 또 배치하기도 해야 되고요. 뭐 그런 일들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시군과의 어떤 관계,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 가구 역할도 하면서 최근에는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또 네. 그러면서도 새마을운동의 어떤 세계화 사업들 네. 또 우리가 신도청에 지금 간지가 이제 2016년 이전했습니다. 네. 네. 그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다양한 시책들 뭐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나중에 중요한 써야 될것 시책들을 지금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장님 지금 앞에 말씀 주시긴 예. 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올해부터 해서 유독 좀 관심이 많잖아요.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사업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부 아시는 부분도 알겠지만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이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열악한 지방 재정도 또 이렇게 해소가 좀 네. 되고 또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는데 시행 초기라서 아직까지는 제도 이런 대한 어떤 인식률이 좀 낮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확대가 앞으로 이런 돼야겠네요. 것들이 점점 더 네. 많이 홍보가 되면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경북에는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낸 금액의 30%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 것으로 답례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답례품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체험 숙박권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아니면 고향사랑 상품권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은 올라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게 되고 네. 또 지역의 어떤 브랜드 어. 이미지도 이렇게 알림으로써 일석이조네요. 경상북도가 네. 명실공히 지방시대에 그래도 자기 지역을 가장 알리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의성군을 시작으로 예. 생생버스를 운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철우 도지사님이 직접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버스가 생생버스인 것 같은데 예. 한번 설명을 예,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의 철학에 맞추어서 현장 소통, 공감 중심의 어떤 도정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생버스의 의미는 지방이 살아야 그 나라가 산다. 생생 그런 생생. 의미를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3월 의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주, 영양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군 단위부터 먼저 하면서 지역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네.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네.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전달은 다 하고 있지만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네.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행복버스라는 이름으로 23기 시군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보면 한 85% 정도가 거의 일부 수용 또는 수용 또 중앙정부 건의로 해서 네. 한 200건 이상 중에서 그 정도가 이렇게 해결이 되기도 했고 올해도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역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보면 지난번 그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 이제 시군 단위에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5인 이상 뭐 이렇게 모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네. 인구가 10만 이하인 군 단위 지역에서는 좀 더 차별하게 차이 있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하고 인구가 많은 곳하고 적은 곳이 또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바로 정책에 반영한 그런 사례들이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행복버스가 생생버스로 업그레이드가 된 이런 그렇죠. 느낌도 예, 드는데 예. 네네. 국장님 전 이것도 궁금해요. 앞에 이제 자치행정국 소개를 해주실 때 예.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하시면서 또 새마을 운동도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예. 근데 새마을 운동은 특히 경북이 또 뿌리다 보니까 그전 세계적으로도 배우러 오는 지역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경북의 새마을 운동에 특별한 무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이 사실 경북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전국으로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지방 시대입니다.
그 외교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인 하드 파워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어떤 국가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의 틀 소프트 파워의 어떤 역할의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의 외교에는 사실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의 정부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는 이제 경북형 ODA라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어떤 그 우리가 이렇게 물적인 지원을 하는 마을 단위 개발 사업에서 좀 벗어나서 네.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그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위 어떤 공치 정책 결정자들 네. 이런 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수를 받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하다 보면 그 국가 내의 어떤 기구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상북도의 새마을 운동이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크게 넓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는 이때까지 어떤 그런 단순한 물적 지원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과 행정이 조화로 이루는 그런 어떤 확대가 거버넌스적인 되겠네요. 측면의 어떤 외교로 바꿔나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그 소중한 경험들을 이제 국제사회와 같이 공유를 하는 건데 그렇죠. 정말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에 계신 분들이 도정 현안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실 것 예,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북도청 1층 로비에 가면 예.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국장님 소개 예, 좀 뭐 해주시죠. 혹시 화공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공부하는 예, 화공 지금 아닌가요? 벌써 211회째입니다. 와, 벌써 네. 그렇게 됐어요? 오, 이천에 네. 들어오셔가지고 한 주도 빠짐없이 화요일 날 와. 아침 7시 20분부터 하고 있고 네. 열- 또 이와 열공정복이네요. 비슷하게 또 저희들이 다음 또 소개를 한다면 이제 네. K창이라고 K차. 기존에 저희들은 이게 K창이라는 의미는 이제 코리아라는 뜻과 경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도정 현안에 대한 어떤 저희들 해답과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어떤 네.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저희들이 K창에서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한 개청일이 한 50년간 숙직실이었습니다. 그 숙직실을 저희들이 이제 청사 로비를 열린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도민들이나 직원들이 청사를 딱 들어왔을 때 이거 관청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런 데가 있구나 하면서 누구나가 책을 볼 수 있고 빌려갈 수 있고 또 지사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책을 보고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가지러 가야겠어요. 언제든지 가져가서 예,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저희도 해놨습니다. 애용하러 가야겠네요. 예, 도서관으로 K창으로. 근데 꼭 정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예. 다 오시가 벤치마킹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 주도하고 있는 힘이 바로 이렇게 도서관, 공부하는 힘, 공부하는 도정에서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북도청이 대구로 이전한 지가 벌써 7년이나 됐더라고요. 예. 현재 신도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는 한 22,300여 명 정도, 한 23,000명 가까이 그렇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10만 자족 도시를 네. 건설하시려면 아직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도 조성이 돼야 되고 사업도 유치해서 정말 단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당초 이제 3단계로 개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2027년까지 저희들이 2조 한 2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330만 평. 그렇게 예천군 호명면과 안동시 풍천면 이렇게 두 개의 면의 일대에 저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행정 전통 문화와 저희들의 자연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단계로서는 2015년까지 행정타운과 주거단지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으로 2024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 기반 시설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시설들 이런 것들을 지금 60% 정도 공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3단계 사업으로는 마지막에 저희들이 산업단지하고 또 이제 그런 뭐 우리가 유관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인구가 자족도시로서의 어떤 명품 도시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2027년까지 이어지는 3단계 계획들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0만 자족 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계획한 일들이 잘 추진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